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항상 사연살롱의 사연을 들으며 하루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전 얼마 전 한 사람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가정의 평화를 와장창 깨뜨릴 뻔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더니 사람 대하는 일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도 충격을 받고 말았답니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욕심을 부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볼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사건이었죠. 여러분도 제가 겪은 얘기를 들으신다면 제 말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당하고만 있지 않았던 저의 통쾌한 한방을 듣게 되신다면 커다란 재미도 느낄 수 있을 테니 기대해 주세요. 제 동료들은 하나같이 박장대소하며 좋아했으니 분명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저는 올해로 환갑을 막 넘긴 아줌마예요. 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남편을 일찍 보내고 저 혼자의 힘으로 온갖 고생을 하며 키워낸 딸이랍니다. 고작 32살밖에 안 됐던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저는 남들처럼 주저앉아 엉엉 울거나 슬퍼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당장 걸음마도 못된 딸아이부터 챙겨야 했으니까요. 중학교만 겨우 졸업한 제가 당시 할 수 있었던 건 당장 시장으로 나가 이 가게, 저 가게에 허드렛 일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하루 종일 일을 했던 것 같네요. 저희 모녀의 딱한 사정은 시간이 지나며 시장 상인들에게 전부 알려지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평소 저를 안쓰럽게 보시던 한 과일가게 사장님이 저에게 가게를 맡겨주셨어요. 그때부터 과일을 팔며 애를 키우고 또 그 시장 일대가 전부 재개발로 갈아엎어져 대형 마트가 생긴 이후에도 전 마트에서 갖은 야채와 과일, 채소를 팔았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걸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란 제 딸은 철이 일찍 들 수밖에 없었어요. 남의 집 아이들은 사탕 하나 더 사달라고 울고 떼쓰던 아이부터 저희 딸은 제 일터러와 일손을 돕거나 온갖 책을 보고 또 봤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안쓰러웠던 제가 딸에게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서 놀라고 등을 떠밀어도 딸아이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떡볶이 사장님이 그러는데 엄마랑 내가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대. 돈이 많아지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댔어. 내가 이거 많이 읽어서 엄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럼 우리 행복해질 거야. 네 나이엔 그러지 않아도 돼. 떡볶이 사장님이 괜히 그러는 거야. 동네 애들이랑 학교도 같이 다닐 텐데 친구 없이 학교 다니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얼른 애들이랑 나가 놀아. 싫어. 난 걔네들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 딸이 그런 모습에 저는 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딸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한 자극이 되었어요. 딸이 원하는 게 공부라면 그거라도 원 없이 시켜주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 저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는지 마트에 오시는 손님들도 절 굉장히 좋아해 주었고 회사에서도 절 높게 평가를 해주었어요. 저는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 나중엔 마트의 절반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었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서 벌이도 덩달아 오르게 되었고요. 덕분에 저희 딸 대학 자금만큼은 알차게 모을 수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속이 깊던 제 딸은 돈도 많이 벌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간호사가 되길 꿈꿨어요. 결국 학교 성적이 워낙 좋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좋은 간호대학을 갈 수 있었고 남들이 꿈에 그리는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한테 제 딸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좋은 건 못 해먹이고 못 입혀줬는데도 사춘기 한 번 없이 번듯한 성인이 된 제 딸이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그날이 오고 말았어요. 저희 딸 입장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날 말입니다. 엄마 있잖아. 나 사귀는 사람 있어. 그래?
뭐 요즘 그런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왜? 갑자기 무슨 일인데? 엄마,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뭐? 결혼? 어떤 사람인데? 만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니? 그 사람은 몇 살인데? 너보다 나이 많아? 응, 나보다 4살 많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야. 만난 지는 1년 조금 넘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다은이 네가 아직 25살밖에 안 됐는데 좀 이른 거 아니야? 나이만 보면 그렇긴 한데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만나보면 내가 왜 결혼까지 결심했는지 알 거야.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 이상 말을 아꼈어요. 물론 저희 딸이 고른 남자라면 분명히 사람 됨됨이도 바르고 선한 사람일 거라고 믿었지만 25살밖에 안 된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 놀랐던 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길래 생각이 깊고 신중한 저희 딸이 그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는지 저도 궁금하더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딸이 그전에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어서 내심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얼마 뒤에 만난 예비 사위는 그런 일말의 걱정조차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딸의 말대로 정말 좋은 사람임이 틀림없었죠. 그날은 이른 초봄으로 아직 쌀쌀한 날이었는데 딸과 예비 사위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제가 병원 안에 잠깐 앉아서 기다려야 했어요. 두 사람이 늦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앞전의 일정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시간이 애매하게 남은 거였죠. 딸은 밖이 추우니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했고 저 역시 혹시나 예비 사위가 일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넓은 병원 의자 한 기퉁이에 얌전히 앉아 애들을 기다리는데 딸이 사진으로 보여줬던 그 남자가 한 환자를 배웅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딱 봐도 몸이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괴팍한 언성에도 넉살 좋게 안내를 하면서 웃는 얼굴로 배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 역시 저희 딸이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싶으면서 안심이 되었어요. 예비 사위는 절 못 보고 그대로 다시 들어갔지만 그때의 첫인상이 저에겐 굉장히 좋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이후 약속 시간에 만난 사위에게 굉장히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었어요. 목소리 큰 할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넉살이 좋더니 제 앞에선 잔뜩 긴장을 하는 게 우리 딸한텐 정말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다은이와 사귀고 있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다은이한테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다은이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긴장 풀어요. 우리 다은이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서 내심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이렇게 만나보니 걱정이 싹 사라지네. 인상만 봐도 알겠어. 얼마나 선한지 말이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결혼한다면서 무슨 어머님, 장모님이라고 해요. 네네. 어머, 장모님도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하는 예비 사위의 모습에 저는 딸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얼마나 웃음을 참았는지 몰라요. 진득하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예비 사위는 정말 진중하고 생각도 깊은 사람이더군요. 저희 딸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다정했고요. 그런 모습에 전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날 저희 세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어요.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예비사도는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집안이라면 제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이 커다란 착각이었더군요. 제가 자식을 결혼시키는 게 처음이라 아니랬던 것 같아요. 며칠 뒤 결혼 준비로 한창 들뜨고 정신이 없던 저희 딸이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배로 나온 제 자식이 그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온 적이 처음이라서 전 깜짝 놀랐죠. 딸,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나 씻고 바로 잘게. 저녁은? 안 먹을 거야? 입맛이 없어서 안 먹을래.
피곤해서 그런가 봐. 지금은 그냥 자고 싶어. 밥도 안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딸을 보며 무슨 일이 더 있냐고 물어보기도 어려웠어요. 간호사 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표정은 안 짓던 딸이었는데 저까지 걱정이 되어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딸은 그 이후로도 며칠 동안이나 기운이 없었어요. 한 일주일쯤이 지나서야 점점 평소의 모습을 되찾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한사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빤한 거짓말만 하면서요. 결과적으로 딸이 다시 기운을 차렸기에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그때의 딸의 표정은 한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약 보름쯤 지났으려나요? 딸과 예비 사이가 한 번 더 찾아오더군요.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면서요. 저야 마트에 다니는 일정이 똑같으니 예비 사돈 일정에 맞추겠다고 했고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 날짜가 잡히게 되었어요. 장소는 특이하게도 사돈집으로 정해졌죠. 주소를 찾아보니 강남 한복판에 있는 엄청난 고급 아파트였어요. 인터넷으로 헉소리가 날 만큼 으리으리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 외관을 보고 없던 긴장감이 밀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어요. 예비 사이가 그랬던 것처럼 사돈도 저희 형편에 상관없이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상견례 날 저는 최대한 저희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없는 돈을 털어 백화점에 가서 마련한 단정한 새 옷을 입고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렇게 사돈댁을 방문했어요. 딸은 저에게 그런 거 안 들고 가도 된다며 한사코 말렸지만 저는 그럼에도 과일 바구니를 챙겼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좋은 과일들만 골라 담은 것이고 빈손으로 가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으리으리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비 사돈댁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딸이 한사코 비싼 거 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요. 저희 딸이 그런 거 안 들고 가도 예비 사돈이 잘 대해주신다는 의미로 그런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이게 무슨 일하는 이모님이라도 드려야겠네. 거기 놓고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처음 예비 사돈을 보자마자 전 사람 좋은 웃음으로 과일 바구니를 건넸는데요. 제가 건네는 과일 바구니를 보자마자 예비 사돈이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면박을 주니 사람을 그렇게 많이 대해본 저도 순간 뭐라 반응을 할 수 없었어요. 아침 드라마랑 현실은 달라서 예상치 못하게 무례한 말을 들으니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딸아이는 멋쩍은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분이 상한 채로 집안에 들어섰는데도 실내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벽면에 걸려있는 그림도 엄청나게 비쌀 것 같았고 조명이며 가구 하나하나가 단조로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우아했어요. 앞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저도 한낱 보잘것없는 일반인인지라 어쩔 수 없이 위압감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제 자신을 다잡으려고 했죠. 앉으세요. 차린 게 좀 소소해서 민망하네요. 아니에요. 무슨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이 한가득인데요. 사돈께서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은이 오늘 오전까지 근무하다 왔다는데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좋은 거라도 먹여야죠. 물론 우리한텐 소소한 상이긴 하지만. 엄마. 예비사돈이 묘하게 저희 집안을 깔보는 듯한 말을 하자 예비사이가 낮은 소리로 제재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예비사돈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우아한 말투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다은이한테 얘기는 들으셨겠죠? 다은이 일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를요? 엄마, 그 얘기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제 아내가 자기 일을 하는 게 좋다니까요. 대체 무슨 얘긴데요? 전 들은 바가 없어요. 다은이 직장 말이에요. 결혼하면 일은 그만두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살림을 좀 배우라고 했더니 애들이 하나같이 반대를 하지 뭐예요. 사돈도 아시다시피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이 드나요? 그나마 다은이가 우리 민호같이 번듯한 직장 가진 남자 만나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노후 대비는커녕 중장년 대비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저는 그제서야 얼마 전 제 딸이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제 딸은 자신의 일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일을 관두라는 사돈의 말에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사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얘기했어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즘 색시들이 누가 결혼했다고 일을 관두나요? 더군다나 우리 다은이는 지금 번듯한 직장이 있는데 말이에요. 강서방도 다은이가 일을 관두지 않길 바라는데 저희가 뭐라고 애들한테 강요를 해요? 다은이가 얘가 왜 이렇게 순진한가 했더니 사돈 닮아서였네요. 당연히 애들은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세상을 더 오래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자가 밖에서 돈 버는 게 말처럼 어디 쉽냐고요. 게다가 저희 아들이 바빠서 내조해줘야 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일까지 하면서 그걸 어떻게 다 챙긴다는 거예요? 고작 몇 푼 벌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엄마, 그만하세요. 저번에 얘기 다 끝났잖아요. 저는 다은이가 좋아하는 일을 뺏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장모님 처음 뵙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넌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원래 남자들이란 결혼 전과 후가 다른 법이야. 그럼 네가 일도 하고 살림도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 그러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키웠는 줄 알아? 예비사돈의 언성이 높아지자 예비사위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듯이 저와 저희 딸에게 다가와 나오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눈치껏 그 뜻을 알아들은 저와 제 딸은 예비사위의 에스코트를 받고 현관 밖으로 나왔죠. 등 뒤로 예비사돈이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며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와 순간 욱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저희 뒤에서 저희를 보호해주며 걸어오는 예비사위를 보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네요. 예비사위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를 하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가 절 끔찍이 생각하셔서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눴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꺾질 않으시네요. 이런 꼴을 보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집까진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 들어가. 사돈이랑 다시 한번 제대로 대화를 해봐. 사돈 마음을 돌릴 때까지는 우리는 그만 만나는 게 좋겠네. 나로서도 초면에 이런 말을 듣게 되니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야. 우리 딸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네 알지? 병원에서도 우리 딸만큼 친절하고 일 잘하는 간호사는 드물 거야. 그럼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저희 엄마를 다시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실 예비사돈의 인성이 나쁜 게 예비사위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엄마 밑에서 심성이 바른 사람으로 자란 예비사위가 기특한 게 맞았죠. 하지만 당장 제 딸은 속상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저 역시 그 꼴을 당하고 기분이 좋을 리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사위한테는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짧지만 깊은 대화였죠. 저희 딸은 자신의 커리어와 결혼 사이에서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섣부른 말을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랑은 죽음이 갈라놓아도 영원할 수가 있다는 걸 전 이미 남편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제 딸이 자신의 커리어를 억지로 포기하는 걸 볼 수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찬찬히 생각하자. 찬찬히. 넌 아직 어리고 시간이 많아. 너무 힘들면 좀 찬찬히 생각해도 된다. 라는 말뿐이었어요. 커리어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나면 사람 마음이 변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제 부족한 위로가 그래도 효과가 있었는지 제 딸은 다음 달부터 더 이상 침울해하진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이것저것을 생각하는 듯 했죠. 어려서부터 워낙 영특한 아이였으니 전 그저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눈치를 보니 예비 사위와의 결혼 준비는 관둔 것 같은데 아직 헤어지진 않은 것 같았어요. 뭔가 결정을 내리면 나한테 말해주겠지 하면서 저는 그저 묵묵히 있었어요. 그렇게 차분하고 잔잔한 나날들이 이어졌죠. 어느새 저희는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별안간 그 잔잔하던 일상을 깨뜨리는 커다란 돌덩이가 날아오더군요. 그리고 그 돌멩이는 정확히 저에게 날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마트에 출근해서 일하던 저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마트 한가운데에 예비사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제 쪽으로 후다닥 오더니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속삭이더라고요. 그제서야 핸드폰을 무음 모드로 해놓았다는 게 생각이 났죠. 바로 그때 예비사돈은 절 발견하고는 제 쪽으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걸어왔어요. 눈빛과 얼굴엔 이미 조소가 가득해 보였죠. 어머 사돈, 저번에는 서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져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그때 대화를 하다 말아서 얘기 좀 하려고 찾아왔는데 이런 데서 일하시는군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말했잖아요. 할 말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 오니 할 말이 더 생기네요, 사돈. 애들 결혼한 후에는 사돈도 일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장모가 이런 데서 일한다면 저희 아들이랑 제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보세요. 지난번부터 정말 지나치게 무례하시네요. 여기도 엄연히 제가 일하는 회사예요. 직장이라고요. 남의 직장에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요?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상스럽게. 하여간 가난하고 무식할수록 소리부터 지르고 본다더니 전문가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제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예비사돈은 대뜸 저한테 평지봉투 같은 걸 주더군요. 딱 봐도 비싼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고급스러운 봉투였죠. 흔한 아침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돈 봉투는 아닌 것 같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종이가 있었어요. 혼수 목록이에요. 아무리 뜯어봐도 구성한 구석이라곤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집안에서 혼수를 해오면 얼마나 또 촌스럽게 해오겠어요? 상상만 해도 머리 아프니까 그냥 제가 적어준 대로 사와요. 이게 무슨 침대 하나에 2천만 원을 해요. 소파도 1,000만 원에 슬리퍼가 200만 원? 미쳤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여기 있는 거 다 합치면 몇 억은 훌쩍 넘어요. 뭐 한 5억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큰 돈인가요? 그럼 5억이 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혼수 물품을 던지고 갑니까? 그것도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에. 결혼이 무슨 공짜 리모델링 서비스인 줄 알아요? 5억이라는 돈 저희는 별로 크지 않아서요. 이제 아시겠어요? 지금 그쪽 딸이 얼마나 대단한 집에 시집 오려고 하는지? 그렇다고 내가 뭐 결혼을 반대를 해요? 뭘 해요?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친히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돈 입장엔 무려 돈 많은 의사 사위가 생기는 건데 이 정도는 예의상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 못하겠으면 뭐 파혼이라도 하시든가. 뻔뻔하고 고압스러운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싸가지 없는 말에 절대 지고 싶지가 않더군요. 저는 천천히 종이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절 깔보고 있는 그 여자한테 웃는 낯으로 대꾸했어요. 인간 대 인간끼리의 예의는 지켜야죠. 그래요. 어디 한번 해봅시다. 사돈께서 이렇게 빼곡한 목록을 적어오는 정성을 보였는데 저도 제 정성을 보여줘야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오래 안 기다릴 거예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주문하세요. 걱정 말고 가세요.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드릴 테니. 갑자기 달라진 저의 태도에 그 여자는 잠깐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끝까지 콧대를 높이 쳐들고 마트를 떠났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전부 우르르 몰려와 절 위로해 주었죠. 심지어 장 보러 왔던 동네 친한 아줌마들도 절 위로해 주었고요. 하지만 전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운 뒤라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 걱정되었던 게 동네에 너무 소문이 날 것 같아 딸에게도 들어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딸에게 이 일을 알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딸은 이미 퇴근 후 동네 친한 아줌마한테 이 이야기를 미리 듣고 왔다며 절 걱정했죠. 그리고 제가 의사를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잘 생각해 봤는데 난 결혼보다는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내일 오빠한테 연락해서 그냥 헤어지자고 할 거야. 안 그래도 너한테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괜찮겠어? 아까 안 그래도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엄마 마트에 찾아갔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난 그런 일을 감내하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오빠는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하지만 아마 100% 막을 수는 없을 거잖아. 엄마한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싫어. 그래, 네 결정이 그렇다면 존중해 줄게. 근데 사실 아까 엄마는 사돈한테 혼수 전부 해주겠다고 했어. 뭐라고? 엄마, 그렇게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너도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미련이 없다면 엄마가 그 인간을 좀 혼내줘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그 인간 혼내주는 건 나도 동참하고 싶은걸? 그래? 그러면 저는 딸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 모든 설명을 들은 딸은 그 자리에서 배꼽을 잡고 웃었죠. 저희 둘은 그날로 5억짜리 혼수를 준비하는 데 열을 올렸답니다. 포장지 하나하나 최대한 고급스러운 걸 고르면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죠. 매일 저녁마다 딸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즐거움을 준 그 여자한테 고맙기까지 할 정도예요. 대망의 날이 다가오자 저희는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그날 오전에 오늘 혼수 물건들이 전부 배송될 예정입니다. 사돈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놓았죠. 사실 그 여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모든 혼수 물품들을 저와 제 딸이 직접 배달한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저희 몸집보다도 더 큰 택배 상자를 들고 그 여자의 고급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현관 호출 버튼을 누르니 문을 열어주더군요. 미리 알아본 바로는 그날은 일하는 이모님이 오지 않는 날이라서 그 여자가 직접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어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자 드디어 그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고 저희는 문이 열리자마자 택배 상자를 들고 그대로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상자를 하나씩만 들고 오는 저희를 보고 의아해했죠. 이게 뭐예요? 오늘 혼수가 전부 온다고 했는데 이 2개가 다예요? 자, 잠깐! 신발 신고 들어가지 말아요. 뭐 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걸어가자 그 여자는 깜짝 놀라 제 뒤를 따라왔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거실 한켠에 박스를 내려놓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여자는 절 발견하고 눈이 포도알 만큼 커졌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네, 이게 다예요. 오랜만이네요, 사돈. 사돈이 준비한 물건 전부 이렇게 손수 준비해왔습니다. 저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잖아요. 사돈은 제가 웃으며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러웠는지 말을 버벅거리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뭐야? 왜 다 당신이 직접 와? 이게 혼수물품 전부라고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아니, 너는 다은이 아니니? 너는 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두 사람 대체 무슨 꿍꿍이냐고? 왜 여기 있냐뇨? 제 결혼이랑 관련된 일에
제가 참여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적어주신 혼수 물품이 여간 많아야지. 저희 엄마가 여기까지 택배 배달을 하시는데 딸인 제가 당연히 와서 도와야죠. 안 그래요? 뭐? 내가 적어준 혼수? 지금 이게 다 혼수 물품들이라고? 딱 보니까 돈도 없어서 꼴랑 조면 몇 개만 들고 온 것 같은데 어디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남의 집에 신발까지 신고 들어오고 말이야. 저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사이에 재빨리 푹 뜯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안의 내용물들을 그대로 거실에 와르르 쏟아냈죠. 아,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당신이 요구한 혼수들이지. 내가 당신이 얘기한 거 전부 챙긴 데다가 오히려 더 얹어줬다고? 여기 잘 찾아보면 소파도 있고 TV도 있고 심지어 배도 있잖아. 여기 봐. 제가 엄지발가락으로 툭 친 건 다름이 아니라 작은 배 모양의 레고였어요. 상자 가득 들어있던 레고 조각들이 거실에 와르르 쏟아지자 그 여자는 경악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기겁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레고 조각을 하나 밟았나 봅니다. 아악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왼발을 움켜쥐더군요. 그 꼴을 보고 저희 딸은 깔깔 웃으면서 본인의 택배 상자를 뜯었어요. 배가 있는데 물고기가 없으면 쓰나. 어머님, 여기 물고기도 잔뜩 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찻잔도 있고 보석도 그득그득하네요. 뒤이어 딸이 쏟아낸 박스에는 온갖 인형용품들이 가득했답니다. 바닷속 놀이 인형들과 티타임 놀이 인형들, 인형들한테 입히는 각종 옷과 액세서리들이 와르르 거실 바닥에 쏟아졌죠. 딸이 쏟아낸 물건들은 좀 더 특별했는데 저희가 며칠 동안 특별히 묻혀놓은 반짝이들이 가득한 물건들이었어요. 순식간에 그 넓고 고급스러웠던 거실은 온갖 레고 조각들과 인형놀이 도구들로 가득 찬 데다가 반짝이까지 여기저기 범벅이 되고 말았죠. 그 여자는 거의 실신할 정도로 기함을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어요. 이게 다 뭐야? 이 더러운 것들. 당신 미쳤어? 이거 다 어떻게 배상할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야, 경찰. 경찰 부르면 뭐라고 할 건데? 이게 다 당신이 시킨 일이잖아. 여기 이렇게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 난 당신이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 제가 주머니에서 혼수 목록이 적힌 종이를 꺼내 그 여자 눈앞에 살랑살랑 흔들어대자 그 여자는 그 종이를 뿌리치려고 허우적대다가 또 다른 레고 조각을 밟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발을 움켜쥐었죠. 아우 저런. 그러게 왜 자꾸 부산스럽게 행동해요? 얌전히 있는 법을 몰라요? 상스럽게. 그런 여자를 신랄하게 비웃어 주었죠. 저희는 남은 레고 조각 반짝이 털 하나하나까지 탈탈 털어낸 뒤에 친절하게도 상자를 들고 나와주었어요. 그 여자한테 마지막 인사도 잊지 않고요. 우리가 재활용까지 다 해줄게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택배기사가 어딨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 테니 수고하시고 앞으로 만날 일 없으니 알아서 유병장수하세요. 이렇게 똑 부러진 딸을 놓치다니.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인간아. 얘기 들었지? 알아서 오래오래 불행하게 살아. 그 여자는 엉망진창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화를 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뭐라고 하는지는 잘 안 들리더군요. 워낙 흥분했는지 발음이 막 뭉개졌거든요. 또 화를 내다가 또 반짝이 가루가 목에 걸렸는지 캑캑거리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본 그 인간의 모습이 머리는 잔뜩 헝클어진 채 반짝이 범벅을 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니. 저희 두 모녀는 그날 너무나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예비사위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마침 딸이 퇴근할 시간이어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인터폰을 봤더니 예비사위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나가니 예비사위는 저에게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저희 엄마 집안을 테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일 제가 그렇게 사과를 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엄마가 그 일로 충격이 엄청 크시단 말입니다.
지금 그 소리를 하려고 여기까지 직접 찾아온 건가? 난 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게 다친 줄 알았네. 충격이야 받아야지. 남의 딸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놨으면 말이야. 몸만 안 다쳤으면 됐다는 말씀이에요? 너무하시네요. 저는 엄마가 반대하셔도 다은이랑 끝까지 결혼에 성공하려고 했어요. 엄마를 끝까지 설득할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엄마를 이렇게 충격받게 하면 어떡해요? 자네,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럼 그날 상견례 자리 때 지금처럼 단호한 말투로 사돈한테 맞서지 그랬어. 그 여자가 나랑 내 딸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꼴을 참았어야 해?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드렸잖아요, 그날. 지금 사과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사과할 일을 애초에 하질 말았어야지. 자네가 사과하면 내가 무조건 자네를 용서해야 한다는 건가?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참 언성이 높아질 타이밍에 제 딸이 집에 도착해 이 모습을 다 봤어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놈은 안색 하나 안 변하고 똑같은 소리를 늘어놓았죠. 그래, 너한테 얘기하러 온 거야. 너 어제 우리 엄마 집 다녀갔었다면서. 참나, 그 전에 오빠네 엄마가 우리 엄마 일하는 데 찾아간 건? 따지려면 거기서부터 따져야지. 남이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혼수를 뭐? 5억을 해주지 않으면 결혼 안 시킨다는 둥 떠들었던 건 왜 쏙 빼놓고 얘기해? 뭐라고? 혼수?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네 엄마가 자기 잘못만 쏙 빼놓고 얘기했나 봐?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서 손수 적어온 혼수 물품을 건넸단다. 자그마치 5억 원어치를. 그러면서 아주 사람 깔보는 눈을 하면서 거기 엄마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전부 무시하고 싸가지 없게 굴고 갔어.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딸의 말에 그 애는 좀 혼란스러운 모양이었어요. 좀처럼 대꾸를 못하고 어버버 하면서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더군요. 본인도 아마 할 말이 없었을 테죠. 자기네 엄마가 무슨 진상을 부리고 다니는지 그 실상은 처음 들은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맞더군요. 의사식이나 된 그 좋은 머리로 그 짧은 시간에 무슨 계산을 한 것인지 긴 침묵 끝에 나온 한마디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랑 헤어진다는 거지? 병원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마. 그럼 추천서 잘 써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기가 차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동안 제 딸을 아낀다는 둥 진심이라는 둥 했던 게 전부 진짜 감정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하려는데 딸이 한 발 빠르게 나섰어요. 그래, 말 안 할 테니까 이번 달 내로 이직하게 해줘. 딸이 그렇게 말하자 그 모지리 같은 놈은 쿨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놈이 간 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욕을 마구 쏟아낼 만큼 화를 냈어요. 어디서 저런 반푼이 같은 게 들러붙었나 하면서요. 하지만 제 딸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었는지 그냥 절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걱정 마 엄마.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딸이 호언장담을 하는 순간 저도 마음이 다 놓이면서 한순간에 화가 사라졌죠. 제 딸은 정말로 한 달 안에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어요. 원래 다니던 병원과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다 교통이 더 편리해 출퇴근이 쉬운 곳이었죠. 새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빠르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 딸의 파운스토리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요. 워낙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극 때문에 동료들은 재미있어하며 저희 딸과 급속도로 친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제 딸이 노린 것도 바로 이거였어요. 간호사들의 세계에도 정말 좁아서 새로 옮긴 병원에서 한 얘기가 기존 병원에까지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사람들의 입방아를 타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소문이죠. 그 모지리는 수많은 간호사들에게 마마보이, 오억남 등의 별명을 얻으며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야 본인도 본인 소문을 들었는지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는데 이미 새 직장에 넘어온 딸이 그놈을 무서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죠. 나중에는 그놈도 제 딸을 험담하려고 했다는데 이미 평판이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진 그놈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유능한 제 딸은 새 병원에서 일 잘한다고 이미 인정을 받았고요.
저희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온 젊은 직원을 통해 요즘 사람들은 상견례 때 진상 피는 시댁을 만나면 오히려 조상님이 도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모질이 같은 아들놈이 생각이 나더군요. 전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여자만 없었으면 두 아이가 결혼해서 잘 살았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모든 평화를 깬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 아들도 걸러야 하는 놈이었다고 생각한다니 신기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